네, 안녕하세요. 교양잡화점의 이세진. 한윤서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동대문이죠? 패션의 도시. 네, 도매가 생각납니다. 아, 저는 먹거리. 맞아요. 유명한 게 진짜 많아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진짜 많고. 그래서 생닭 색깔로 이렇게 딱 입고 왔네요. 얼마나 생닭이잖아, 생닭. 얼마나 공들였는데. 다리 한 번만 꽈봐봐요. 생닭 맞네. 자, 오늘의 또 힌트를 받아봐야 되죠. 주제를 받아야 되죠, 네. 저희가. 자, 어허, 들어온다. 항상 옷 거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쁜 옷. 가을 옷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일단 소리가 좀 네. 뭔가 둔탁한데 저는 약간 오실 것 같아요. 오! 맞네. 청바지네. 맞네. 오, 드디어 맞췄다. 이거 청바지래요, 청바지. 제 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소리가 짤랑짤랑한데 뭐야 이거? 이거 이어폰인데? 블루투스 이어폰. 이거 그거잖아요. 그러네. 아, 잠깐만, 뭐야? 에이, 뭐야? 진주 뭐야? 가짜 진주. 진주였어? 와, 잘 속였다. 뭐예요? 아, 이제는 이제 페이크도 쓸 줄 아네. 아, 제작비 아끼려고 이거 넣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어디 스텝 중에 한 명 지금 이거 빌린 거야, 지금 이거 케이스만. 정말 이게 뭡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네. 요 지금 힌트를 가지고 한번 전문가님을 찾아 나서보죠. 가볼까요, 한번? 자, 가봅시다. 갑시다. 자. 야, 여기가 뭔가 지금 우리가 찾는 전문가님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가 창신동 이제 봉제거리인데 왠지 여기에 전문가님 계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요 청바지와 그 진주에 관련된 진주랑. 이 궁금증을 들어가서 빨리 해소해 봅시다. 가까이요. 들어가시죠. 여긴 것 같은데. 시작입니다, 이곳이. 네. 원조, 메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엄청 유명하신 분. 그죠? 프롱코 나오셨잖아요. 예. 아, 그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아우, 그래도 과거는 아름다우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너무 반가워요. 네. 아니, 그럼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 같이 진행을 맡은 패션 디렉터 간호섭입니다. 이야. 저희가 지금 받은 이 힌트 청바지. 네. 네, 그리고 진주를 받았어요. 네네. 아마 선거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랑 진주랑 청바지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알아봐야죠. 오늘 알아봐야죠. 오늘 알아봐야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러면은 네. 올라가서. 네네. 네. 같이 가실까요? 네, 가시죠. 너무 우아하세요. 우아하면 나예요. 이야, 아니 여기 너무 멋스러운데요? 여기 우리 창신동 자체가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 봉제 산업의 원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봉제 산업의 역사? 이야, 여기 그걸 담고 있죠. 옛날 재봉틀인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런 이제 뭐 미니 재봉틀이거나 약간 수동으로 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 봉제의 산 역사 또 어떻게 보면 애환을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위도 저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누추해지는데. 오늘 나름 꾸미고 왔습니다. 윤서 저는. 씨 같은 경우는 저기 뭐 보석 같은 거, 예.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저는요. 네. 제가 보석입니다. 아니, 자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왜 다시 가요? 살려주세요, 이거. 예, 저는 솔직히 뭐 가진 보석은 없습니다. 제가 보석인지라. 근데 제가 오늘 뭘 하나를 받았거든요. 네. 여기 안에 진주가 들어있던데. 그러니까. 진주가 도대체 오늘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주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석의 한 종류죠.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진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네. 바닷속에서 네. 큰 대왕 조개에서만 네. 나오지 않나요, 얘네가? 네. 뭐 역사적인 그림도 많죠. 뭐 네. 보티첼리의 탄생에서도 커다란 진주조개에서 비너스가 네, 나오는 것도 네, 있고 또 역사적인 우리 왕들이나 옛날에 좀 약간 상류 계급들의 초상화를 봐도 빠지지 않는 것들이 진주잖아요. 진주죠, 네. 어찌 보면 진주는 가공되지 않은 천연의 느낌을 바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가공 기술이 없어도 옛날부터 착용할 수 있었던 보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돈 없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 뭐 구경도 못 했겠네요. 실제로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아예 법률로 진주는 특정 계급 이상만 착용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부여했고요. 또 로마의 3대 왕자인 칼리큐라는 본인이 진주 슬리퍼를 신고 자기의 오히려 에마에다가 말한테? 하는 진주 목걸이를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황제들의 자기를 권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위세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살았으면 저는 말보다 못한 사람이네요. 보석이 없으니까, 전 진주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 진주는 처음으로 누가 썼나요? 2400년 전에 그 페르시아 여왕의 무덤에서 진주가 목걸이가 발견된 기록이 또 있고요. 또 페르시아의 공주가 그거는 아마 기원전 한 420년 정도. 네, 와, 역사가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가짜 진주인가요? 이거? 네,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건 제가 봐도 알 것 같은데. 네. 딱 봐도 가짜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알죠. 아. 요즘에는 진주라는 게 특정 계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뭐 옷이라든가 장식품들, 뭐 심지어 단추로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계급을 나누는 보석이라기보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쉽게 커스텀 주얼리로서 착용할 수 있는 보석이 됐죠. 그럼 가짜 진주를 처음 이제 많이 알려주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디자이너일 거예요. 우리 샤넬이라고. 오, 샤넬. 코코 샤넬. 네. 이름만 들었는데 뭔가 이게 막 명품 느낌이 나고 이미 좀 그래. 고급져요. 네. 네. 잠깐만, 샤넬에서 가짜 진주를 썼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혁신적인 디자이너이자 가장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코 샤넬이 가장 맨 처음에 했던 것들이 패션의 대중화였어요. 예를 들어 안 썼던 직물들, 예를 들어 저지 같은 거를 보통 내복에 썼던 걸 드레스로 만든다든가 또 약간 노동자 계층이 입었던 거친 직물인 트위드로 가장 유명한 블랙 자켓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특히 진주 장식을 커스텀 주얼리, 어머. 옷에 쓰는 모조 진주를 상위 패션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샤넬에서 가짜를 달아서 파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죠? 그건 샤넬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농담이고 진짜 가짜의 그런 의미를 떠나서 누구나 쉽게 또 그 패션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만들어줬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과학기술의 발전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딱 보고 뭐 가짜였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멀리서 보고는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모든 패션이건 모든 주얼리 산업이건 많은 사람들이 누여야 인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놀라셨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처음 내놨을 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겠어요. 혁신적일 것 그렇죠. 같아요. 또 진짜. 좋은 의견도 있었겠지만 비난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선구자적인 디자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패션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명품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또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뭐 명품에도 사실 그 계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저만 해도 막 그런 거 막 엄청 따지거든요, 사실. 뭐 위에 뭐 맞아, 있고 막 맞아.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옷으로 또 사람의 분류를 나누는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네. 혹시 두 분은 굉장히 비싼 브랜드에서도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또 반면에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동시에 일을 했던 디자이너면 떠오르는 분이 있을까요? 누굴까요? 그런 분이 계신가? 그러게. 흔히 우리가 가장 럭셔리 브랜드 중에 하나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 중에 수석 디자이너를 하셨어요. 저랑 비슷한 이름의 저보다도 훨씬 선배님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 레거필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원래는 하이 패션을 위주로 본인의 브랜드도 하셨고 나중에는 아까 우리 진주로 언급했던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뭐 여러 럭셔리 브랜드의 디렉터를 많이 하셨죠. 되게 비싼 브랜드잖아요. 네. 그럼 좀 저가 브랜드에서도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SPA 브랜드라고 하죠. 네. 네. 스파. 그렇죠. 네. 여러 브랜드들 중에 브랜드가 있어요. 퀄리티나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되 네. 대중적으로 이런 하이 패션을 보급해주자 만든 게 바로 H&M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경계를 허물었다고 하죠. 대중적인 경계와 그런 약간 상류층의 경계를 허물어서 패션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주주의화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게 바로 칼 레거필드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칼 라모필드 진짜 엄청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네요. 보통은 첫 선구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 욕을 많이 먹어요. 그치. 분명히 욕 먹었을 것 같은데 칼라고 벨트. 그래서 2004년에 우리 칼 레거필드가 처음으로 H&M의 디자인을 했을 때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이 아니 너는 우리 럭셔리 브랜드를 카피하는 브랜드에 가서 왜 굳이 일을 해야 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그런 콜라보레이션의 물꼬를 터줌으로 해서 그 후에 많은 작업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하이 패션을 워너비 하지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예전에는 약간 카피 제품을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짝퉁을 그렇죠. 구매할 수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제 정정당당하게 내가 콜라보레이션 그런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진짜로 자기 돈으로 떳떳한 권리를 살볼 수 있는 물꼬를 딱 터준 거죠. 아니 그러면 칼 라거펠트가 엄청 대단하신 분인가요? 근데 가장 큰 업적은 샤넬이 가졌던 럭셔리한 이미지와 대중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특히 대중성 있는 소재라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영한 느낌을 샤넬을 다시 가져와서 영한 럭셔리를 많이 퍼뜨렸다고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장하면 떠올랐던 옛날 고루한 샤넬의 이미지가 아니라 가죽 자켓과 타페타 드레스, 그 다음에 또 진주 목걸이와 진을 같이 결합을 한다든가 그런 안목을 가지셨기 때문에 H&M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주자로서 시도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무거울 수 있는 이런 정장 같은 것도 이제 샤넬이 조금 더 대중화를 시키고 캐주얼하게 이제 좀 만든 게 있죠. 그렇죠. 새로운 제네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발굴한 거죠. 항상 패션은 변화해야 되는데 그 패션의 변화를 정말 훨씬 더 앞서가면서 훨씬 더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분이죠. 아니 왜냐면 생각해보면 어렸을 네. 때 이제 진주라는 이미지 자체가 엄마만 끼는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요즘은 정말 MZ 세대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냥 청바지 진주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스타일링을 할 때도 네. 딱 고정관념을 좀 약간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뭐 트위드 자켓이나 정장에도 밑에 진을 입는다든가 네. 아니면 꼭 구두를 신지 않고 저희도 다 지금 스니커를 신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패션이란 건 항상 그 시대에 맞게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거 민주주의도 많은 대중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칼 러거필드의 그런 선구자적인 입장이 패션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여기는 이야. 약간 실 많은 거 보니까 이렇게 네. 옷 만드는 그런 장소 같아요. 실이 많으니까 실실 웃음이 나네요. 자, 저한테 이 청바지 네. 처음에 받았잖아요. 네. 디렉터님은 청바지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하죠. 근데 뭐 청바지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저는 항상 블랙룩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블랙 진을. 그냥 살짝 외람된 얘기인데 네. 청자켓도 원래 있었었나요? 그건 아니고 원래 노동자복에 있던 진이 패션화되면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나오죠. 지금은 뭐 청자켓이 아니라 우리 청자켓에 또 청바지를 입는 거 우리가 청청 패션이라고도 네. 하잖아요. 지금은 뭐 진으로 못하는 게 거의 없죠. 뭐 우리가 에코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 버켓햇이라고 하는 이렇게 약간 번거지 같은 네. 모자도 네. 또 진으로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신발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다양하게 활용이 되죠. 아, 이게 패션으로 오면서 그렇게 네. 뻗어 나갔구나. 그러니까. 아니 아이고야. 청바지가 저는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네. 노동자들이 많이 입었었던 옷이라고. 네. 정답이에요. 네. 실제로 이게 패션화되기보다는 원래는 이게 원단 자체가 그 서부 개척 시대의 마차 있죠. 네. 마차 위에 지붕을 가리는 용도의 천이었어요. 아. 근데 그 천을 노동자들이 바지를 만들어서 입다 보니까 너무 실용적이고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청바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몇 브랜드 중에 하나가 보면 중간에 마차가 있고 양쪽에 말이 끄는 그런 게 있는 게 그게 괜히 그려진 게 아니에요. 뜻이 있었구나. 네네. 아, 그게 기원이 됐구나. 그럼요. 광부라거나 뭐 철도 노동자들이 진짜 노동복을 입었던 게 정말 지금은 어찌 보면 노동자의 옷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아이템? 그렇죠. 아. 흰 티에 청바지 입으면 음. 그냥. 가장 심플한데 네. 섹시한 옷으로 정말 바뀌었죠. 네, 맞아요. 진짜 그냥 베이직한 게 딱. 네. 아니 그러면은 그게 그 광고가 그 광고 그 문구 있잖아요. 네. 리알 엔지니어 진. 네. 그 노동자들 전문가들이 그렇죠. 입던 그 옷인 거네요. 그게. 그러면 이 청바지가 네. 미국에서 이제 탄생을 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유행에 뻗어 나갔을까요? 제일 어떻게 보면 네. 아까 청춘 얘기하셨잖아요. 청춘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아마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잊혀지지 않는 아이콘이 한 명 있다면 제임스 딘. 이유 없는 바나. 네. 정말 그 영화 한 편으로 본인이 불멸의 아이콘이 됐지만 그분이 입었던 그 진의 느낌이 거기서 노동자의 옷이 아니라 정말 청춘과 젊음의 대명사, 정말 청바지 이미지를 한꺼번에 바꿔놨죠. 그런 거에 굉장히 촉발제 역할을 한 게 바로 청년 문화예요. 6, 70년대가 바로 청년 문화의 꽃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뭐 통기타라든가 무슨 또 거기 또 문화가 있어요. 히피 문화. 히피 문화. 전형적인 기성세대를 거부한다.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밑에 깔려 있었죠. 그거를 대변했던 게 뭐냐면 바로 패션에 있어서 바로 이 진, 청바지였죠. 청바지. 아니 그리고 우리 청바지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아실까요? 알죠? 네. 스티브 잡스.
발음 한번 굴려봤어요. 영원이가 스티브 잡스. 아, 그쵸. 스티브 잡스도 이제 아닌가? 맞아요. 청바지 네, 좋아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분도 맨 처음에 본인이 그런 스타일을 찾지는 않았어요. 예전 뭐 처음에 애플을 창시했거나 이럴 때 보면 정말 신사복 입고 다녔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이폰을 내놨을 때 본인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동그란 안경에 저처럼 블랙 터틀에 맞아요. 그 다음에 딱 이 청바지를 입고 있죠. 그래서 진짜 혁신의 아이콘이 됐죠. 청바지가. 시그니처잖아요. 그분의 이제 청바지로 하면은 뭔가 기업의 총수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계 쪽에 계신 분들은 청바지를 입으면 뭔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자유분방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좀 있죠, 이게. 근데 저는 또 다르게 보고 싶은 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청바지 입을수록 대중과 가까워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청바지 애호가세요. 근데 그분이 가장 유명한 게 집짓기 운동이었어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집을 가질 수 없는 분들한테 네.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할 때 정장을 입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런 청바지를 입고 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봉사, 대중과의 교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분들조차 같이 대중과 호흡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대중과 호흡하고 싶을 때 꼭 정장에 넥타이를 매기보단 티셔츠 하나에 청바지를 입고 친근하게. 그럼요. 약간. 그리고 또 하나는 TPO라는 게 있어요. TPO. 네,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뭐예요? 타임, 플레이스. 저는 한글 맞아요? 맞아요. 뭔가 기억이 안 나네. 네. 네. OX 할 때 O 아니에요? 경우, 오케이션. 오케이션.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청바지가 제일 TPO와 어떻게 보면 무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패셔너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블랙 턱시도 연미복 자켓에 밑에는 청바지를 입거나. 본 적 있어요. 맞아요. 되게 멋있어요. 지금 우리 윤서 씨도 네. 이 룩에 청바지. 리본 브라우스 같이 입으시고 또 자켓은 입으신 가운데 네. 여기에 바로 진만 스타일링 하셔도 지금은 전혀 어색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운동화 딱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 바로 이렇게 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청바지가 진짜 그 경계를 허문 거죠. 그 이제 정말 남자든 여자든 네. 정말 구분 없이 많이들 입잖아요. 네. 남녀노소 그 경계를 허문 게 바로 이 청바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 정치인이건 사회 지도층이건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 바로 청바지죠. 자, 오늘 우리 청바지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진짜 청바지를 가지고 두 분의 감각을 제가 볼 거예요. 아하. 미션 드릴게요. 아하. 청바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이야. 오늘의 미션입니다. 당연 뭐 제가 얘기죠, 이거는. 자, 여기 있는 걸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리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요걸 하겠습니다. 밥상의 민주화인가요? 누구든지 먹는 아침에 제가 나오는. 10분 전에 반숙란을 먹어가지고 반숙을 한번 택해봤어요. 네. 저는 자동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롱무롱. 예. 자, 요실로. 저는 이게 반지꼴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저는 그걸 가지고 많이 장난을 많이 쳤어요. 어릴 때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옛날에 할머니가 맨날 이거 실 좀 넣어달라고 맨날 구멍 안 보인다고 할머니 맨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중간중간 받아주면 괜찮지 않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뭐. 여긴 빠르네 좀. 아니 저는 선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요 패치워크 장식들은 네. 아주 잘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본인 청바지에 어떻게 패치워크를 하는지 한번 제가 그 감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요 네, 지금 고민인데 네.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단추 포인트에 여기 앞에다가 아 내가 하고 있었는데. 아, 너 이거 하고 있었어? 내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몰랐어. 아 그러면 저는 원래 또 하나 아 생각한 근데 거는 그게 더 잘 어울리겠다. 근데 계란이 그쪽이 더 잘 어울리겠다. 아니 하나 생각은 여기 속주머니 청바지 안에 속주머니 여기에다가 그냥 보일 듯 말 듯하게 그냥 포인트 살짝 이거 어때요? 이렇게 그게 좋았던 게 네. 단추 위에다 올렸으면 단추를 못 열었을 거예요. 아 맞네. 네. 화장실 못 갔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 하기. 자, 저는 정했습니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또 아까 또 말씀하셨던 그 어떤 이 청바지에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그 포인트를 제가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네. 많은 발명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도 있었고요. 아, 그럼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청바지를 입고 일해서 자동차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 두 다리로 만들었다 해서 이 복숭아뼈에 여기 딱 자동차 배치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크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속주머니에 달까 하다가 너무 귀여워요. 한번 들어봐요. 아 이렇게. 저는 여기에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청바지가 이제 뭐 노동자 옷이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밥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상사들이 볼 때마다 밥을 좀 챙겨주라는 의미에서 잘 보이는 데도 한번 달아봤어요. 뭐 의미도 좋으시고. 너무 괜찮죠? 그리고 색상도 너무 어울려요. 이게 라이트한 진에 오늘 위에 약간 피치 색상의 자켓이 요거랑 입어도 네, 맞죠? 너무 어울려요. 이렇게. 네. 요 청바지는 제가 찐 건데 그럼 제가 싹 집어삼켜서 집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네. 예. 지금 세진 씨는 약간 화나셨어요. 이쪽 칭찬을 왜죠? 너무 해줘. 세진 씨 한번 들어볼게요. 다 했어요. 예. 제가 졌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위너는 우리 윤서 씨.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귀여워. 제가 이겼네요. 민입니다. 디렉터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네. 와 아, 여긴 패션의 역사가 다 들어있네요 여기는. 이 디렉터님도 네. 직접 디자인을 하시죠? 그럼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은 그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제품으로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봉제 산업의 메카나 뭐 이런 허브라고 하죠. 봉제 산업 단지들이 꼭 필요해요. 자 그럼 다음 교양 상품을 한번 만나볼까요? 뭐 아무것도 지금 안 들고 계신데. 그러게. 근데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게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미 그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응? 잠깐만. 뭐죠? 우리 둘 중에 하나면 아니 둘 다. 여긴 볼 것도 없고. 그러면 잠깐 그럼 저한테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네, 정답이에요. 뭐지? 나 오늘 뭔가 좀 투머치하긴 한데. 혹시 제작진이 여기 네. 출연하실 때 뭐 특별하게 요구하신 게 있지 않았었어요? 이랬어요. 저희 코디가 언니 이번에는 그 정장인데 바지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하던데요. 네. 요렇게 얘기를 전달받긴 했어요. 바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제는 바로 바지 정장, 그러니까 팬츠 숱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네. 지금은 아주 보편화돼 있죠. 오히려 여자분들이 스커트보다 바지를 더 많이 입으실걸요? 맞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여성이 바지를 입는다는 건 굉장히 금기시된 일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여자는 옛날에는 치마만 입고 다녔어야 됐나요? 실제로 법으로도 금지가 돼 있었어요. 어머 웬일이야. 그럼 옛날에는 여자는 바지를 못 입었나요? 특별한 사유나 의학적인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법에 걸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근데 또 아이러니컬한 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불씨를 일으켰던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그런 법률은 1800년에 나와요. 어머. 1800년대. 저 앞뒤가 바뀐 모순적인 얘기가 있는 말이 거죠. 안 되는 소리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언제 폐지가 된 건가요? 2013년 거의 200년 후에나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아 있어도 신경도 안 쓴 거죠. 물론 그때는 당연히 여자가 이렇게 팬츠 여성분들이 입는 게 당연히 됐지만 그 조항이 빠진 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 한 9년?
네. 와, 근데 나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떡하지? 이 편한 걸 왜 못 입게 하는 거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정말. 실제로 그 당시엔 여성분들이 참정권도 없었고 정치에 관여를 못하게 돼 있었잖아. 그래서 그때 나왔던 바지 중에 쌍끌로트라는 게 있어요. 쌍킬로트. 쌍킬로트. 그게 뭐예요? 혹시 예전에 우리 만화 같은 거나 애니메이션 아니면 무슨 동화책 같은 거 보시면 마부들이 탁 달라붙는 바지를 짧게 반 정도 되게 반바지처럼 입고 타이즈를 신는 걸 보셨죠? 흰 타이즈. 네. 봤죠. 네, 봤죠. 약간 발레복 비슷하게. 네네. 그게 예전엔 귀족들이 입던 전유물이었죠. 퀼로트란 바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들을 몰아내고 평민들이 대중적인 그런 민주 운동을 벌이면서 퀼로트를 입지 말자라는 반대 의미로 쌍퀼로트라는 지금의 현대의 바지 같은 형태의 바지를 입게 됐어요. 그게 바로 쌍퀼로트입니다. 쌍킬로트. 이야. 아니, 그러면은 이 여자 바지 정장은 언제 등장한 거예요? 1932년에 로시아스라는 디자이너가 바지 정장을 내놓긴 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죠. 그 이후에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요. 여성들이 드디어 사회에 많이 진출을 하고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입생 로랑이 그때 르 스모킹 룩이라는 턱시도 수트, 팬츠수트를 드디어 전세적으로 여성이요? 광고 자체가 아예 그렇게 딱 나와요. 이야. 그러면서 지금의 여성분들이 팬츠를 입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됐죠. 와, 입생노랑 때문에. 네. 멋있다, 진짜. 약간 좀 그때는 뭐 톰보이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때는? 잘하시네요. 톰보이의 뜻이 말괄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 어찌 보면 남성 사회에 있던 여자가 진출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성 정치인들 뭐 되게 많죠. 그분들이 요즘 치마를 많이 입지 않아요. 거의 바지 정장. 이렇게 바지 정장. 양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선 주자였죠. 네. 예전에 미국의 영부인이기도 했었죠. 네. 영부인 때는 본인이 치마 정장을 입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여성 정치인으로 활동을 할 때는 대표적으로 바지 정장을 입고 활동을 했죠. 야, 이게 패션만 봐도 어떤 느낌으로 그걸 입었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못 입고 있어 이거. 저는 입었죠. 저는 저 화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난 들고 일어났죠. 또 이때 이렇게 네, 어색했을 수도 그럼요. 있겠네. 이 아니, 편한 충분히 우리 거를. 윤서 씨 성격엔 그랬을 것 같은데 대신 지금 어찌 보면 그 시대의 그런 선구자적인 법률의 개정이라든가 또 여성의 참정권이라든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걸 패션을 통해서 보급시킨 디자이너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서 씨가 성질 안 부리고 마음대로 멋스럽게 팬츠스 바지 정장을 입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럴 수가. 바지 정장 하나에 내 승질이 다 나왔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그리고 요즘에 여성의 바지 정장이란 거는 남자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여성의 원하는 또 다른 멋진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패션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요즘 시대는 남자들도 이제 치마를 입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굉장히 성별의 네. 우리가 얘기해서 젠더리스라고 하죠.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민주주의도 어떻게 보면 투표권을 성별을 제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정 이사의 선거 영역이 되면 누구나 한 표를 다 노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패션과 민주주의는 그렇게 맞닿아 있다고도 정말 볼 수가 있죠. 이 모조 진주를 최초로 쓴 샤넬 네. 그리고 여성 바지 팬츠를 처음으로 도입한 입생 로랑 다 최초잖아요. 아니 뭐 그럼 또 최초가 또 있나요? 패션계? 패션 매거진 너무 잘 아실 뭐가 거예요. 유명? 1987년 12월에 우리 흑인의 최초의 모델이
우리 매거진의 커버를 장식하게 돼요. 여러분이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흑인 패션 모델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나오미. 네, 맞아요. 정답. 네, 나오미 캠벨. 나오미 캠벨. 또 하나는 또 우리 최초의 여성, 흑인 여성 퍼스트 레이디 하면 또 누가 떠오르세요? 오바마. 네, 오바마. 미셸 오바마. 그분은 네. 아메리칸 2016년 12월에 커버 모델로 또 등장을 하셨죠. 멋있다, 진짜. 나오미 캠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본인이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나오미 캠벨이 패션 어워드 시상식장에 등장했을 때 흰 드레스에 총에 맞은 듯한 피가 약간 흐른 듯한 그런 프린트를 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해요.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인데 본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흑인의 이런 문화를 대변해 줄 수 있고 약간 그 피해나 서름 어떻게 보면 그쪽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패션으로 표출해 준 거였죠. 와, 어떤 그 이제 총기 사고가 많이 네.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흑인들 인권에 대해서 좀 그런 총기 사고 그런 거를 약간 좀 풍자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허공만 보셨는데. 네, 아, 처음을 네. 안 보고 오늘 정말 박수 드리는 게 패션이라는 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말 움직이는 매체 광고판이나 이미지예요. 패션을 통해서 영향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나오미 캠벨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정말 어찌 보면 의식 있는 하나의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패션 안에서 얼마나 그 서름이 느껴질지 전 듣는데 좀 슬펐어요. 그렇죠. 네, 약간. 근데 그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디자이너로 그쵸 패션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네요 이게. 우리의 시대가 이제 그렇습니다. 남녀 평등과 그리고 이제 패션도 다 그렇죠. 그 인종 차별도 패션이 다 그거를 연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가운데 어떤 슬로건이나 로고나 또 모토를 담은 노레이시즘.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많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많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뭔가요? 오늘의 퀴즈는? 네, 오늘 정말 제가 설명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고 네. 여기에서 많은 영감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 제가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패션에 관련된 네. 문제겠죠? 네. 아니, 제가 이깁니다. 어렵지 않은 객관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청빛을 띠는 인디고는 주로 청바지의 염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쪽의 한 종류인 인디고 페라라는 식물에서 유래된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염료의 원조는 어느 나라일까요? 1번 인도, 2번 인도네시아, 3번 미국, 4번 페루. 아, 어려운데. 되게 헷갈린다. 잠깐만. 근데 뭐 느낌상 인자가 들어가서 분명히 인자가 같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두 개 중에 하나죠 뭐. 네. 아, 윤석. 저는 1번 인도로 가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여주 아울렛 갔다 왔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집에서 가까운 데 다니셨네요. 네. 전 미국 하겠습니다. 미국이요? 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청바지 기원 자체가 미국이에요. 네. 또 진짜 약간 또 설득력이 있는데 틀리셨어요. 정답은 인도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인디아, 인디고. 네, 원래 인도를 얘기할 때 인디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 분명히
제가 이랬잖아요. 인자가 있으니까 인자인 두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으니까 답이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자마자 미국 하시더라고요. 그 페이크일 줄 알았죠. 이게요? 함정일 줄 알았죠. 앞으로 좀 사람을 믿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도 진실된 좋을 것 방법을, 같아요. 예. 와, 정직하신 네. 분이시구나. 아, 제가 순수한 거네요. 한 수를 더 읽었네 내가. 네. 아. 자, 이래서 오늘도 벌칙 씨는 이제 이세진 씨가. 네. 아니, 근데 나 저 할 말이 있는데 벌칙할 때 얘만 하면 안 되죠? 이제 가죠? 이긴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은 패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함께 해주신 오늘 간호섭 우리 디렉터님 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굉장히 또 즐겁고 또 하나 의미가 깊었던 게 저도 이 방송하면서 과연 패션이 이렇게 민주주의와 연관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에 대해서 네. 되게 많이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 네. 뿌듯했고 혜진 씨는 어땠어요?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관심도 많이 가게 될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또 친숙한 이런 명품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 사고 싶어졌어요. 예? 아까 여주 아울렛 가시면 또 갈 거예요. 또 갈 거예요. 예, 아울렛 VIP네요, VIP야. 네, 오늘도 정말 패션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 교양잡화점 더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잡화점으로 놀러오세요. 네, 오늘의 벌칙은 저도 지겹습니다. 그냥 이제 또 힘 좀 쓰시라고 여기 단추 있잖아요. 우리 스태프분들 하나씩 만들어서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세진 씨. 뭐 힘쓰는 걸 왜 자꾸 나만 걸리냐 이게. 난 뭐 해봤죠. 아우, 야 이거 힘드네 이거. 아니 근데 저희 이거 시간 낭비 가. 자 마지막.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고생하셨어요. 순수하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좀 잔혹하고 무섭고 약간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재밌지 않나요? 재밌긴 했어요. 그쵸? 네. 이렇게 재밌어 했는데 집으로 그냥 가기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가보시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으로.